국내 한 취업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최근 10년 사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화의 단면일 겁니다. 식사하면서 SNS의 뉴스피드를 확인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모바일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요.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의 사용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됐지만 반면 우리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며 정신적 자유로움을 누릴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한 권의 책은 단 한 가지에 완전히 몰입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집중하는 힘입니다. 지은이 마르코 폰 윈히하우제는 독일의 법률가이자 코칭 전문가입니다. 그는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며 집중력이 자기관리의 열쇠이자 매우 값진 천연 자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집중이란 간단히 말해 무언가에 자신의 주의를 완전히 기울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가지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면 업무 효율과 성과가 향상되고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문제는 집중력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할 때 통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나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화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와 놀이를 하는 동안 부모가 통화를 할 경우 아이가 놀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아이의 집중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떤 과제에 대한 집중 상태와 분산 상태를 비교해보면 산만한 정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 상태가 아닌 분산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걸까요? 영국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직장인들이 평균 11분에 한 번꼴로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직장인들 10명 중 8명이 2분에 한 번씩 답장 이메일을 보냅니다. 또한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과 더불어 쉴 틈 없이 도착하는 메시지도 집중을 방해합니다. 한번 업무의 흐름이 끊기면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하기까지 약 8분이 소요돼 시간 손실이 납니다. 용케 다시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도 또다시 방해받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겨우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댄 경우라면 시작한 일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은 직장 내 방해 요인들로 인해 우리 돈으로 연간 6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퇴근 후 집에서도 이어집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도 우리는 채널 하나에 고정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리모컨을 누릅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 해도 휴대폰이 울리는 즉시 멀티태스킹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집중력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쓰는 멀티태스킹은 뇌에 큰 부담을 주며 업무 수행 능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왜 멀티태스킹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막상 책상 위에 잡동사니 정리가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쳐야 할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또 다른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만 다른 일이 머릿속에 끼어들어 산만하게 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건데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탓일까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순간에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뇌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집중보다는 산만에 더 가까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원시 인류 때부터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를 예민하게 감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뇌는 메시지 도착 알림음 같은 아주 사소한 소리에도 주의력이 분산되도록 진화되었죠. 또한 인간의 뇌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뇌 한가운데 위치한 흑질이라는 기관에서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얻을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부합한 도구가 무한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태스킹은 아편을 흡입했을 때와 비슷한 강도의 내적 쾌감을 줍니다. 그 쾌감 때문에 자꾸만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 한 가지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저자는 집중이 필요할 때 능동적으로 집중 상태를 만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팁을 제공해 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리에 오전 10시에 10명의 고객과 통화하기라고 적었다면 그 고객들의 연락처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겁니다. 과제가 명확할수록 우리의 뇌를 한 곳에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과제가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쉬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너무 쉬우면 잡생각에 빠지고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집중 상태를 만드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각종 방해 요인을 차단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끄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내면의 걱정, 공상 등을 잠시만 급한 일을 처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차단하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집중력은 운동선수들이 훈련으로 신체 근육을 단련시키듯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집중하는 힘. 이 책은 집중에 필요한 최적의 뇌파 상태 만들기, 집중을 회방하는 방해 요인 차단하기,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뉴미디어 이용법, 자녀의 휴대폰 사용 지도법, 집중력 강화 실전 연습 등 집중력 향상 요령과 비법을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의가 산만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다양한 조언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